안녕하십니까. 눈밑지방닥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눈밑지방 수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상태, 수술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종류 합병증, 또 어떻게 대처를 받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노화가 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느끼는 부위는 눈입니다. 눈 주위의 노화가 가장 먼저 느끼는데요. 특히 이제 아래 눈꺼풀의 변화가 가장 처음에 나타나죠. 눈 밑에 형태가 변하는 이제 불룩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주름이나 눈물꼬랑이 깊어지거나 다크서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젊은 분인데 눈밑이 돌출되는 증상, 즉 눈밑의 노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눈밑이 불룩해지는 증상이 노화의 가장 두드러진 소견인데요. 즉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눈밑이 불룩해지는 것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변화입니다. 자, 젊은 분이 눈밑이 불룩하다 그러면 대개는 가족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불룩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젊은데 노화가 별로 진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밑이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년 이후에 눈밑이 불룩하다 그러면 젊을 때는 괜찮으셨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의 돌출과 함께 피부의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변화가 이제 겹쳐서 올 수 있는데요. 지방에 대한 치료가 다를 것이고요. 피부에 대한 치료가 다를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제가 몇 가지를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피부 처짐이 심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어느 정도의 피부 처짐은 제가 하는 수술법, 즉 결막을 통해서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 지방만 제거하는 수술법인데요. 결막을 통한 수술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부 처짐이 정말 심해서, 즉 불룩한 느낌의 상당 부분이 피부에서 유래하는 원인이라면 이것은 저희 수술법보다는 하안검 절개술, 즉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수술이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눈밑지방 재배치와 눈밑지방 제거에 대한 차이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눈밑지방 제거는 지방의 양을 줄여서 눈물꼬랑의 윗부분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고요. 눈물꼬랑이 아주 깊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위에 지방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은 위에 지방을 아래쪽으로, 고랑을 메울 목적으로 지방주머니를 아래쪽에 내려서 볼 상부에다가 고정시키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눈밑지방 재배치이고요. 눈물꼬랑을 해결을 꼭 해야 될 때 써야 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다크서클이 있는데 지방 수술로 해결이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크서클은 지방과 아무 관계없는 눈밑 피부의 색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 수술로 다크서클이 좋아질 수가 없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애교살 모양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이거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애교살은 눈 및 피부에 붙은 근육이 수축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눈물꼬랑이 지방 제거술로 해결이 되는지. 자, 말씀드린 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고랑이 주 문제라면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위에 지방이 충분하다면 지방 재배치로 해결하시는 방법을 선택받으셔야 됩니다. 자, 하안검 결막을 통한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제거술이 제가 하는 이제 수술 방법인데요. 자, 그럼 어떤 분이 적합한지. 자, 첫 번째는 지방 돌출이 주 소견입니다. 즉 피부 처짐이 심하지 않다는 뜻이죠. 어느 정도의 피부 처짐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 제거술로 충분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흉터가 남기를 원치 않는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러한 수술, 즉 제가 하는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술을 받기에 적합한지 이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지혈의 문제가 없으셔야 됩니다. 상처가 나면 일정한 시간 내에 지혈이 잘 되어서 심한 멍으로 진행되지 않는 본인의 상태가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안압이 정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국소 마취에 쓰는 마취제 중에 지혈제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안압이 높은 분은 안압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눈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성인병을 갖고 계신다면 사전에 충분히 치료를 해서 이 성인병이, 만성질환이 잘 조절되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출혈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약제나 영양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는지, 또 중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여건이 되는지,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잘 고려하셔서 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상태구나, 이렇게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합병증을 말씀드릴 텐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심한 출혈인데요. 눈주위 수술은 멍이 잘 되는 수술입니다. 멍 자체가 대부분은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요. 이 멍이 계속적으로 지혈에 앉아서 진행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멍이라는 것은 안화 쪽에 이제 피가 차는 것인데요. 심하게 짧은 시간에 출혈, 즉 피가 차게 되면 눈이 압박을 받아서 눈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술 뒤에 멍이 들게 되면 병원에 꼭 알려주셔서 안전한 상태의 멍인지 병원 오셔서 점검을 받거나 처치를 받으셔야 되는지 꼭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이 멍은 대부분은 이틀 사이, 즉 수술날 아니면 다음날 사이에 들고요. 또 이틀 사이에도 대부분은 4시간 사이에 들겠습니다. 어쨌든 멍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멍이 들면 병원에 알려주셔서 처치가 필요한 상태인지 꼭 확인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주름이 이제 두드러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부 처짐이 있는 분들은 웃을 때 보이는 주름이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고요. 처짐이 조금 더 진행된 분은 지방은 충분히 제거가 되었는데도 지방은 덜 빠진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피부가 처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리프팅 치료로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리프팅 치료는 수술 직후에 바로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주 이후에, 멍이 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2주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리프팅 치료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기간이나 주의사항이 없는 치료입니다. 세 번째는 비대칭입니다. 좌우를 수술하기 때문에 좌우가 분명히 똑같지 않겠죠. 그리고 약간의 비대칭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 뒤에 3개월에 걸쳐서 최종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3개월간 남은 지방이 이동을 해서 수술 직후와 3개월째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용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3개월 이후에 특정한 부분을 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결막 부위, 즉 상처가 났다가 아문 부위에 유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가종이라는 것은 조직이 과도하게 성장해서 자라나오는 증상인데요. 시간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는 합병증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눈이나 공막, 즉 흰자 위에 충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병원 내원하시는 날 간단한 치료로 바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감염입니다. 절개한 부위로 외부에서 균이 침수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인데요. 부작용 중에 굉장히 드문 부작용입니다. 또 2주가 되면 상처 자체가 붓기 때문에 2주 후에는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약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가 시행하는 결막을 통한 레이저 지방 제거술은 본인한테 적합한지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담을 오시면 저희가 세심하게 관찰한 다음에 이 수술이 적합한 분인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수술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이러한 과정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회복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합병증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알려주신 지침대로 바로바로 대처를 받으신다면 거의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용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계시죠.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병용 치료를 잘 고려해 보시고 적절한 기회에 같이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제거술이 어떠한 경우에 적합하고 또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어떤 종류가 있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